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자 만들기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한국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이후 약 1년 반 전 수준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약 4조 6,000억 원 급증하는 등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장 채권 금리가 통화 긴축 종료 기대로 떨어지고 논잔치 비난의 은행의 금리 인하 경쟁까지 겹쳐 대출 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고정금리 은행채 5년물 기준은 연 3.640에서 5.801% 수준입니다. 이는 약 한 달 반 전인 3월 3일과 비교하면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함원 금리가 0.770% 급락했다는 것입니다. 은행채 5년물의 금리가 같은 기간 0.619% 떨어진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후 국내외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 금리 하락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 추이를 보면 14일 수준 3.640%는 2021년 9월 말 3.20%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2021년 8월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시작된 만큼 대출금리가 사실상 통화 긴축 시작 지점으로 거의 되돌아간 것입니다. 신용대출금리 은행채 1년물 기준 연 4.680에서 6.060%도 한 달 보름 사이 함원이 0.740% 낮아졌습니다. 은행채 1년물 금리 하락 마이너스 0.411%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 역시 현재 연 4.180에서 6.631%로 함원이 0.740% 내려왔습니다. 최근 은행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지표금리의 하락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이 스스로 가상금리를 낮추며 상생금융을 강조하는 등의 요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2월 말보다 2조 3천억 원 늘어난 잔액 800조 8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 수요 감소와 전세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2월에 이어 3월에도 2조 원 이상 감소했지만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사이 약 4조 6천억 원 급증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시중은행들이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대출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는 2기 신도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본 등의 노후계획도시를 재정비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방안을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 방침과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 창조를 위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다양한 지원과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의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지구를 말한다.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해당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 곳이 대부분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자족기능, 교통시설 등이 부족해 배드타운으로 전락한 곳도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노후화 현상은 주거 환경에서 배관 부식,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법 발의로 노후계획도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지방 거점신 도시와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들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면제 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부여해 미래 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용적률 규제를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준주거의 경우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다.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대부분 200% 안팎이다. 이에 따라 미래 도시로 조성될 신도시들은 보다 밀도 높은 도시로 발전할 전망이다. 또한 이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 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비를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부족한 자족 기능을 확충해 미래 도시 전환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지난 3월부터 1기 신도시 주요 지역들을 직접 찾아 현장 점검과 주민 간담회를 진행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내용을 전무기자처럼 속보 뉴스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입법 절차에 돌입하면서 정부는 이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일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장관은 개별 단지 재건축보다는 여러 개의 단지를 하나로 묶어 재건축하는 통합재건축이 정비 효과가 높다고 강조하면서 통합재건축 방식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방식이 지하주차장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고 공원, 어린이집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여도 통합재건축을 했을 때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통합재건축을 택한 단지에 이익을 많이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통합재건축을 추진해온 단지들은 사전 준비에 나서고 있으며 개별 재건축을 모색했던 단지들도 통합재건축 논의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 일산 지역에서는 호곡마을 3, 4, 10, 15단지, 강촌 1, 2단지, 백마일 2단지가 통합재건축 단지로 꼽히고 있으며 분당 지역에서도 양지마을 6개 단지와 시범아파트 4개 단지 등이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원 장관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이에 따라 특별법 작동을 뒷받침할 시행령과 기본 방침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아파트가 직전 거래 대비 44억 원이나 상승한 가격의 직거래로 거래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거래가 시세 교란을 일으켰는지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전용 면적 약 66.5평이며 4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 70억 원의 직거래 신고가가 올라왔는데 이는 2016년 7월 직전 거래가 26억 420만 원과 비교해 44억 원이나 오른 가격입니다. 하지만 같은 동, 같은 층에 있는 약 56평 크기의 다른 아파트는 지난달 18일 37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크기는 35제곱미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전망이 더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에 비해 가격은 거의 2배 가까이 저렴합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 거래된 전용 면적 약 64평 크기의 70층 아파트는 거래 가격이 43억 원 수준으로 이번 거래가보다 약 27억 원 가량 낮았습니다. 이번 거래가 평형의 실거래가와 30에서 40억 가까이 차이가 나며 중개사 없는 직거래라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한 집값 상승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 결과와 관련 소식이 나오면 보도하겠습니다. 부산 한 아파트 거래에서 실거래가와 거리가 멀어 이상 직거래 의심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상 직거래 단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거래는 중개사 없는 직거래로 이루어졌으며 국토부는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집값 작전 세력 근절 대책회의에서 시장 교란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이상 직거래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토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상 직거래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자 만들기였습니다.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